이제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인베드되어 있는 부드러운 곡면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. 그럼 역시 직관적으로 이제 이 곡면을 따라 움직이는 커브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커브들이 적당히 잘 휘어져 있다고 치면 여기서 접선 벡터들을 연결을 해서 접평면이라는 거를 이제 역시 정의하는 게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역시 우리는 이 파라메트릭 서피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. x1, x2는 저 곡면 위에서 적당히 잡은 코디네이트고, 그게 결과적으로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어떻게 인베드 되어 있느냐가 저 대문자 y 좌표들이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미 말을 써버렸는데,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거를 도입을 할 수 있고,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거를 도입하는 과정도 역시 저 파라메트릭 서피스에서 미분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 탄젠트 플레인 내지는 뭐 저기서의 곡률 같은 거를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위에서 곡선에서 했던 것처럼 특정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도록, 그러니까 그 특정 직교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코베리언트하게 적으면 뭐 이런 비슷한 식을 적을 수도 있는데요. 그러려고 하면은 뭐 진짜 좀 옛날 스타일 미분기하를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지름길로 질러가기 위해서 좀 편법을 쓸 건데요. 뭐냐면 어떤 한 점 근처에서의 지오메트리를 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지금 배경이 되는 스페이스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니까 그 안에서 트랜슬레이션, 로테이션은 우리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해도 되잖아요. 대세의 시장 없을 거잖아요.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이 있으면 탄젠트 플레인의 수직인 방향을 이 대문자 x, y, z 중에서 z 코디네이트로 잡고 탄젠트 플레인의 평행한 방향을 대문자 x, y 방향으로 잡기로 약속을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, 로테이션을 적당히 잘 활용하면은 그런 좌표로 옮겨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. 그러면은 저 곡면이 적당히 휘어 있다고 쳤을 때 그 한 점 근처에서의 곡면의 방정식을 대략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적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테일러 전개해가지고 이제 이 창만 남기고 나머진 다 버렸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럼 이 창 중에 x, y에 비례하는 텀은 왜 생략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, 그거는 x, y 평면 안에서 적당히 회전 변환 범위 안에서 좌표를 잘 잡으면 행렬을 다이고널라이즈 하는 식으로 해서 x, y에 비례하는 텀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곡면을 보면 예컨대 뭐 야구공의 표면을 본다든지 농구공의 표면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 얼굴의 뭐 일부를 본다든지 곡면의 표면을 봤을 때 좀 평면에 가까운 곡면과 좀 상대적으로 많이 휘어 있는 곡면을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저 탄젠트 플레인을 찾을 때 그 탄젠트, 그러니까 그 곡면 위를 지나가는 커브들을 생각을 하고 그 커브의 탄젠트 라인들을 생각을 해서 그 라인들, 그러니까 라인이라기보다 탄젠트 벡터들을 생각을 해서 그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스팬하는 면으로 탄젠트 플레인을 생각을 한다고 치면, 그럼 위에서 커브의 곡률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서피스의 커버처도 곡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이렇게 뭐 말하자면 다이아고널라이즈 된 모양으로 곡면의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치면 특정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는 좀 더 코베렌트한 방식으로 적을 수 있는 커버처를 두 종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말하자면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A랑 B라는 숫자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데
하나는 두 개의 산술 평균을 낸 거, A 더하기 B 나누기 2 한 거고요. 그걸 보통 M이라고 표기를 하고, M은 영어에서 그 평균에 해당되는 mean이라는 단어의 대응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mean 커버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A 곱하기 B를 K라고 정의를 하고, 이거는 가장 흔한 이름은, 많이들 채택하는 이름은 가우스 공률이라고 부릅니다. 그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 선생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래서 그 18세기 버전, 약간 옛날 미분계학에서 이런 두 가지 커버처를 수학자들이 이미 정의를 했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요. 좀 더 고급, 그리고 좀 더 나중에 개발된 미분계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, 지금까지는 그냥 그 우리한테 제일 친숙한 공간이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었기 때문에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고정해 놓고 그 안에 인베드되어 있는 커브나 서피스를 생각을 했었는데, 이렇게 그 그림을 직접 그리기보다는 수식을 이용을 해서 대수적인 식 아니면 미적분식을 이용을 해서 기하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깨닫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, 그 공간의 차원은 굳이 제약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유클리드 공간의 차원도 그렇고 그 안에 인베드되어 있는 공간의 차원도 그렇고 수식으로 적는 한에서는 코디네이트 개수를 늘리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. 물론 머릿속으로 기하학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임의의 큰 차원을 가진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임의의 큰 차원을 가진 요 소문자 n이 대문자 n보다 작기만 하면 임의의 큰 차원을 가진 공간의 기하학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기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거리 개념이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미분계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유클리드 공간 안에 커브가 인베드되어 있거나 아니면 서피스가 인베드되어 있을 때 그 커브 내지는 서피스의 이웃한 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지는 직관적으로 다 파악을 이미 하고 있다고요. 그거를 좀 수식을 써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적어도 바로 이웃한 점 사이에서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전히 내내 쓰면 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임의의 두 점을 잡아도 늘 쓸 수 있지만 이 미분계화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가정이 들어오는데, 하나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한 점만,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서 인피니테시멀하게 떨어져 있는 두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커브나 서피스가 인베드 돼 있다 그러면 그 커브나 서피스 바깥으로 나가는 변화는 자제하고 생략하고 서피스나 커브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그 이웃한 점들 사이의 변위만 생각을 하자는 거죠. 근데 그랬을 때 매트릭이 어떻게 되는지는 역시나 그냥 체인룰만 부지런히 활용을 하면 더 할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분계화를 아주 제대로 교과서를 붙잡고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유클리드 공간 안에 인베드되어 있는 서피스나 커브의 매트릭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었던 셈이라고요.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구면 좌표계 같은 건데,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생긴 서피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파라미트릭 서피스가 어떤 게 주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거리를 어떻게 재는지, 그러니까 뭐 매트릭 텐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텐서를 포멀하게 정의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,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만큼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.